지금 이 순간 깨달았다. 내가 저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걸. 진짜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아까 도현 씨 얼굴 봤을 때부터. 여러분, 사랑이 시작될 때 가장 이기적인 변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마도 상처 줄까봐 말 못했어 혹은 타이밍을 놓쳤어 라는 말일 겁니다. 러브미 3, 4회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도현의 이 행동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던 도현은 사귀기로 하자마자 불길처럼 직진하죠. 하지만 그의 품속엔 15살 아들이라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말합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준경이 떠날까봐 겁이 났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준경을 위한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준경을 놓치기 싫었던 도현의 욕심이었을까요? 사실 진실을 고백해야 했던 진짜 타이밍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감정이 싹트기 전, 즉 준경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였어야만 합니다.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뒤에 던져진 진실은 고백이 아니라 통보이자 강요에 가깝기 때문이죠.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버린 상태에서 준경이 내린 용서는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외마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질 후 6회가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그 비밀의 대가를 치르는 건 준경입니다. 사랑 하나 믿고 가시밭길에 들어선 준경은 벌써부터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녕. 미친 여자 같아. 준경 씨, 미안해요. 뭐야? 그새 차였어? 그리고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해온 아빠 진호에게는 자영의 직진 고백, 자고 갈래요? 라는 파격적인 물음이 날아들었죠. 자고 갈래요? 진짜 자고 가도 되나요? 아빠 진호 역시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새로운 사랑 자영을 위해 죽은 아내의 흔적을 비우고 약통을 버리며 자신의 결심을 고백하죠. 이 가족에게 찾아온 사랑은 과연 구원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상실의 시작일까요? 오늘 채널 드신에서는 다른 세대, 각기 다른 상처를 가진 이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민낯, 3, 4회의 묵직한 여운을 정리함과 동시에 도현의 이기적인 사랑과 준경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 그리고 5, 6회에 펼쳐질 폭풍 같은 전개를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준경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엄마가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7년, 그리고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의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웃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스스로를 좀비처럼 방치하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불면증과 싸우는 것이 그녀에겐 당연한 형벌이었죠. 그런 준경 앞에 나타난 주도현은 햇살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다르게 정갈하고 따뜻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음악 감독. 준경은 처음으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그리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3회 엔딩 도현의 입에서 나온 아들이 태어난 날이라는 고백은 준경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20살 철없던 시절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됐고 14년 만에 아들 다니엘을 다시 만난 남자. 준경은 경악합니다. 날 속인 거예요?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 이상의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간신히 믿기 시작한 이 남자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포 말이죠. 사회에서 서현진 배우의 절제된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밀어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 도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이미 그를 용서했다는 걸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준경이 선택한 건 꽃길이 아닙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14년 만에 나타난, 그것도 사춘기 정점을 찍고 있는 15살 아들 다니엘이 끼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전 여친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나 보호자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준경에게 이 현실의 무게는 상상 그 이상으로 무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구보다 더 이해해요. 인생은 축제라잖아요. 우리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가실래요? 유재명 배우가 연기하는 서진호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초상입니다. 아픈 아내를 극진히 간호하며 자신의 인생은 지워버린 채 살아온 남자. 그런 그에게 찾아온 여행 가이드 자영은 얼어붙은 그의 심장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았습니다. 3, 4회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시선, 짧은 숨소리, 조심스러운 대화들은 20대에 불타는 연애보다 훨씬 더 간질간질하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자영의 고백, 자고 갈래요는 이번 화의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죠. 이건 단순히 하룻밤을 보내자는 유혹이 아닙니다. 사별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오늘 밤은 혼자 울지 말라는 지독하게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진호는 자영에게 끌리면서도 끊임없이 아내 미란을 떠올립니다. 아내가 죽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새로운 여자에게 설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스스로를 검열하죠. 하지만 사회에서 진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내의 환영을 보며 마치 허락을 구하듯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가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진호 씨, 당신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라고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 나 내일이 아빠 여자친구랑도 친해졌으면 좋겠거든. 네가 요리를? 걔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이미지 주고 싶냐? 미친 여자 같아. 준영 씨, 미안해요. 뭐야? 그새 차였어? 이제 5, 6회에서 이들이 맞닥뜨릴 현실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인할 것입니다. 5회에서 도현은 아들 다니엘과 함께 지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빠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14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죠. 반항기 가득한 다니엘은 아빠의 여자친구인 준경을 침입자로 간주합니다. 예고편 속 준경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다니엘과의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잘하지도 못하는 카레를 블로그까지 뒤져가며 정성껏 준비하죠. 하지만 음식을 쏟고 저녁 식사 자리는 기대와 달리 다니엘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다가갈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지며 준경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아, 내가 선택한 이 사랑은 단순히 한 남자와의 로맨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과 그의 과거 전부를 짊어지는 일이었구나. 더 큰 문제는 도연의 태도입니다. 아들과 준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결국 준경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 준경은 어두운 방 안에 누워 고민에 빠집니다. 이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의 외로운 섬으로 돌아가야 할지를요. 자영 씨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좀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혼자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기를 율리아님께서 바라셨을 것 같아요? 자책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 눈치 안 볼 겁니다, 자영 씨. 아빠 혹시 뭐야 이 사람. 5, 6회에서 진호와 자영의 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자영이 가이드 일로 집을 비울 때 진호가 그녀의 강아지를 대신 돌봐주고 공항까지 마중 나가는 모습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소년의 모습이죠.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진호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가 이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걸 세상 사람들이 과연 곱게 봐줄까 하는 현실적인 공포죠. 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유령에 시달리던 진호는 결국 자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맙니다. 자영의 섭섭함을 마주한 진호는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고, 내 감정에만 솔직하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하죠. 성당 신부님의 조언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내의 흔적을 지웠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 앞에서도 떳떳해지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영과 달콤한 통화를 나누던 중 아들 준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진호는 죄를 지은 사람 마냥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영과의 전화를 툭 끊어버리죠. 진호는 아직 사회적 통념과 자식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당당하고 밝게 다가오려는 자영과 그런 그녀를 싸늘하게 밀어낼 준경과 준서의 충돌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진호는 과연 가장의 권위와 한 남자의 행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이 차이입니다. 자영은 47세, 준경은 36세입니다. 고작 11살 차이죠. 준경의 입장에서 자신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돌아가신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 이건 단순한 반감을 넘어선 배신감일 겁니다. 그니까 리시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데 소리 미래에 내가 있을까? 한편 준경의 동생 준서는 지독하게 아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소리에게 휘둘리던 준서. 결국 소리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몸싸움까지 벌이며 바닥을 칩니다. 신세 한탄을 하러 온 준서에게 혜호는 드디어 참아왔던 진심을 터뜨리죠. 내 앞에서 소리 얘기 그만해. 이젠 여사친 말고 여자로 좀 봐줘. 준서는 당황하겠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솔은 준서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고 준서의 자신감을 갉아먹으며 상실감만 안겨주죠. 자신이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었던 곳이 항상 혜원이었다는 사실을요. 5, 6회에서는 준서가 소리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고 혜원을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간질간질한 과정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드라마 러브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상실의 슬픔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지를요. 준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진호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행복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사랑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싱글데디의 여자친구가 되는 일,
엄마를 잃은 자식들 앞에 새로운 여자를 데려오는 일, 이 모든 과정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고 그 외로움을 메울 수 있는 건 오직 다른 사람의 온기뿐이기 때문일 겁니다. 서현진과 유재명이라는 명배우들이 보여주는 잊혀져라고도 아름다운 발버둥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죠. 최근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러브미는 기존의 막장 드라마 형식을 탈피하고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세밀하게 다룬 웰메이드 드라마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엔딩 이후 시청자들은 자영의 고백은 역대급 엔딩이었다. 서현진의 눈빛이 곧 서사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준경과 진호의 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성급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8시 50분 6회 본방 사수 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